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말은 저에게 칭찬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영숙으로 올해 69살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 도연이를 미워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당연하다는 얼굴로 찾아오던 아들 가족을 결국 우리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반년 전부터였어요. 아들 도연이와 두 손녀 7살 지우와 5살 하린이가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토요일, 일요일 내내 일한다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녀들을 볼 수 있고 함께 밥도 먹고 오랜만에 집안이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몇 주 가지 않았습니다. 손녀들은 우리 집에 오면 두 끼든 세 끼든 전부 제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김태수 씨. 예전부터 집안일 한 번 안 하던 사람이니 저는 늘 후회했습니다. 그때 애들에게 도와야 한다고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더 힘든 건 손녀들의 편식이었습니다. 큰 손녀 지우는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싫어. 다른 거 해주세요. 전날부터 메뉴를 고민해도 그날 기분이 안 맞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요리를 만들었죠. 식사 후엔 정리지옥. 과자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부스러기를 여기저기 흘리고 사탕 포장지는 아무데나 버리고 제가 말하면 항상 대답은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남편은 잠깐 산책만 시켜주고 애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피곤하다. 그러곤 낮잠을 잡니다. 정작 애들이 싸우고 주스를 쏟고 화장실을 적시고 소파에 과자를 문질러도 그 모든 건 저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아들 도연이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냄새가 나. 엄마는 화장품 냄새 나는데. 그 말을 듣고 도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좋지. 엄마 집처럼 편하잖아. 엄마가 밥도 해주고. 전 그 말이 제게 너는 여기 와서 쉬어라가 아니라 엄마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항상 예의는 차렸지만 말끝에 늘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어리니까 잘 부탁드려요. 이번 주도 죄송해요. 근데 부탁드릴게요. 이 말들엔 대신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맡기고 가는 것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바닥에 떨어진 레고 블록을 밟아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걷기도 힘들었죠. 주말에 아이들을 보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는 오지 말아줄래? 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사정을 말하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아, 이제 조금은 생각하겠지. 하지만 저는 아직 아들을 너무 착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말 아침 인터폰이 울려 확인해 보니 도연이와 손녀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맡길 때 찾다가 실패했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냥 좀 부탁해.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도연이는 말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거 보면 괜찮은 거지?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인간이 아닌 가사기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규칙을 바꿀게. 식사는 간단한 것만. 정리, 목욕, 재우기. 전부 너희가 해. 도연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화났어? 아니, 너희가 말하던 대로 나도 이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점심이 되자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점심 뭐야?
컵라면 있어. 알아서 끓여 먹어. 손녀들은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저를 향해 엄마 제발 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아들이 사온 카레를 먹고 있을 때 며느리 지은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즉석 카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거예요. 그러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보통 찌개나 반찬 몇 가지는 만들지 않나요? 그 말은 저에게 날아온 마지막 화살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당연한 보통을 말하려면 너희들도 그만큼 움직여야지. 먹기만 하고 치우지도 않고 퇴근하면 아이들만 보고 가는 게 너희들에겐 보통이야. 부탁하러 오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말하지 마. 그날 밤 아들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아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오랜만에 고요했고 저는 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5주째 되는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릎 어때? 그리고 이어진 말. 그럼 이제 다시 부탁할 수 있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전같이 못해. 라고 말하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다 해주잖아. 착하니까. 그 말은 저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가족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엔 컵라면, 즉석밥, 냄비, 재료 있으니까 알아서 해 먹어.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오늘도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말.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주 오지 마, 알겠지? 그날 그들은 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마이지 저들의 식모가 아닙니다. 며느리나 아들이 원하는 편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